늙어도 호감 가는 사람 비밀 5가지. 저 사람, 나이가 몇 살이래? 벌써 70대라던데? 근데 정말 멋있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매력적일 수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지혜 마음 채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죠? 오늘은 제가 수년간 연구하고 관찰한 나이가 들어도 절대 매력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 5가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작은 클릭 하나로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5번째 비밀. 끊임없는 호기심과 배움. 난 이제 나이도 있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늙어버립니다. 77세의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다 은퇴한 그는 75세의 전기차 정비 자격증에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말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 전기차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달랐죠. 세상이 바뀌는데 내가 왜 멈춰 있어야 하나요? 2년간의 도전 끝에 박 할아버지는 전기차 정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그는 대형 자동차 회사의 시니어 전기차 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입니다. 젊은 정비사들은 전기차만 알아요. 하지만 저는 내연기관차도 알고 전기차도 알죠. 이게 바로 제 경쟁력이에요. 특히 놀라운 점은 그의 학습 방식입니다. 유튜브로 전기차 관련 영상을 매일 2시간씩 봅니다. 영어 자막 영상은 손녀에게 번역을 부탁하죠. 처음에는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었죠. 지금은 3,000개가 넘는 전문 용어를 외웠답니다. 박 할아버지의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수소차 정비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수소차의 시대가 올 거예요. 그때를 준비해야죠. 그의 강의실에는 늘 젊은 정비사들이 모입니다. 할아버지의 강의는 달라요. 실전 경험과 최신 기술을 모두 알려주시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니까요. 호기심을 잃은 순간 우리는 정말 늙어버리는 겁니다. 지역신문에서 그를 영원한 견습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고의 칭찬이에요. 견습생이라는 건 아직 배울 게 많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죽는 날까지 저는 견습생이고 싶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당신을 영원히 젊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4번째 비밀. 유연한 사고방식. 요즘 애들은 이라는 말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당신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85세의 박인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쳤던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대학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지 않아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게 제일 큰 공부죠. 그의 강의실에서는 늘 활발한 토론이 이뤄집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가 지세대 학생들의 문화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웹툰을 보고 게임도 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 새로운 세상이 보이더군요. 플라톤의 철학을 웹툰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의 눈이 반짝거려요. 요즘 말로 하면 겁나 웃김이죠? 박 교수님의 수업은 독특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다면 SNS를 했을 거예요. 그는 늘 젊은이들과 대화하기 좋아했으니까요. 학생들은 그를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죠. 교수님은 우리 의견을 진심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해요. 다른 교수님들처럼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학생이 교수님, 저 오늘 힘들어서 게임하면서 수업 들어도 될까요? 라고 했답니다. 다른 교수였다면 화를 냈겠지만 박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게임 속에서 오늘 배운 개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학생은 다음 시간에 게임 속 철학적 순간들이라는 멋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박 교수는 최근 메타버스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건
색다른 경험이에요. 저도 학생들과 함께 배우는 중이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함이 그를 영원한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부터 나이 들면 그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살았나요? 언제부터 우리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를 포기했나요? 박 교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젊음은 나이가 아닌 마음의 유연성에서 시작된다고. 당신의 마음속 벽을 한번 허물어 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당신이.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유연함이 그를 영원한 스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 감사하는 마음가짐. 불평과 원망은 주름을 만들고 감사는 미소를 만듭니다. 78세 이미경 씨의 하루를 함께 살펴볼까요? 새벽 5시 그녀는 테라스에서 작은 화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햇살 고마워, 바람 고마워, 새소리도 고마워. 남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일상의 작은 의식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매일 울기만 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게는 아직도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요. 그 깨달음은 작은 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었을 때 따스한 햇살이 창가에 고무나무 잎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키우던 그 나무는 여전히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죠. 내가 이렇게 아침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였어요. 오늘 아침밥이 맛있었다. 길에서 마주친 강아지가 귀여웠다. 버스 기사님이 친절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야 했던 감사한 일들이 이제는 저절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신기한 건 말이에요. 감사할 일을 찾다 보니 행복한 일도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로 보물을 찾는 것처럼요. 찾으려고 한이 보이는 거죠. 이미경 씨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행복 바이러스로 통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늘 밝게 인사하고 이웃의 작은 변화도 알아챕니다. 새 머리 하셨네요? 잘 어울려요.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작은 관심과 칭찬은 주변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듭니다. 사실 저도 아픈 곳이 많아요. 무릎도 안 좋고 혈압약도 먹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난 아직도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미경 씨는 최근 실버 감사 일기 모임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경로당에 모여 한 주간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다 달라졌어요. 더 밝아지고 더 행복해 보이세요.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미경 씨만 보면 절로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아파트의 비타민이에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에게 찾아온 작은 행복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깨닫게 되면 당신의 하루는, 당신의 삶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모여 만드는 작은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감사일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비밀. 타인을 배려하는 품격. 나이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은 품격이 필요합니다. 73세의 최준호 씨는 품격 있는 노신사로 불립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한 그는 지금은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는 마을버스에서 항상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내가 더 오래 살았으니 더 배려할 수 있는 거지. 나이 든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베풀어야 해요. 그게 진정한 어른이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한 젊은이가 최 씨의 발을 밟았습니다. 젊은이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젊은이의 무례함에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을 땐 다들 바쁘니까요. 그런데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옷이 다 젖겠어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젊은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곧 연신 사과를 했답니다. 도서관에서도 그의 배려는 빛납니다. 컴퓨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일주일에 2번씩 무료 강의를 합니다. 나도 처음엔 컴퓨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어르신들의 마음을. 특히 인상적인 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그의 작은 배려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창가 자리에 작은 쪽지를 놓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했어요. 그리고 보온병에 둥글레차를 준비해 놓죠.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찾아와서 할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요.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참 감사하죠. 최 씨의 이런 모습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더 공손해집니다. 버스에서 그를 알아보는 청년들은 먼저 자리를 양보하기도 합니다. 최 선생님 앉으세요. 얼마 전에는 도서관을 자주 찾는 대학생들이 그의 생신을 깜짝 축하해 줬답니다. 어르신께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웠어요. 화를 내면 순간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서로에게 상처만 남죠.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방이 2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가 73년 살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아이를 핑계로 특권을 요구하지는 않았나요? 나이 들었으니까, 연장자니까, 하며 오히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진정한 어른다움은 나이가 아닌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배려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로 돌아옵니다. 젊은이들의 존경, 따뜻한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품격 있는 삶이라는 선물로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버스에서 만난 젊은이에게 양보를,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라는 마음을.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비밀. 자신만의 열정 지키기. 취미와 열정이 없는 노년은 사막과 같습니다. 68세의 정미숙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60세에 처음 기타를 배웠어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죠. 아들이 제 생일 선물로 기타를 사줬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아파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제 그녀는 매주 토요일이면 기타 동호회에서 공연을 합니다. 레퍼토리도 다양합니다. 클래식 기타곡부터 최신 케이팝. 내 나이가 어때서 난 록스타가 될 거야. 처음 동호회에 들어왔을 때 젊은 회원들은 걱정했다고 합니다. 과연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의 열정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연습실에 가장 일찍 와서 가장 늦게 떠나는 사람이 바로 정미숙 씨입니다.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려요. 조회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뭐 어때요? 난 즐거운거려. 그녀의 채널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저도 도전하고 싶어졌어요. 정 씨는 최근 작곡에도 도전했습니다. 내 인생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고 있어요. 제목은 늦깎이의 꿈이에요. 그녀의 유쾌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 모두를 즐겁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이 당신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유연한 사고를 지키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품격 있는 배려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만의 열정을 끝까지 지키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혜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